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2026 투싼입니다. 신형 투싼은 4세대 페이스리프트 이후 두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신규 트림 출시, 옵션의 기본화, 파워트레인의 조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트림 모던에서는 에이다스와 1열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H픽 트림은 프리미엄 트림 기반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1열 전동 시트와 2열 열선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트림이라 볼 수 있는 블랙 익스테리어가 추가가 됩니다. 이는 전후면의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 휠, 사이드 미러, 디에로 몰딩의 블랙 컬러가 들어가면서 좀 더 단단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만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약 21년 만에 2.0 디젤 파워트레인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디젤 파워트레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2,805만 원부터 시작이며 이는 2025 대비 평균 48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1.6 가솔린의 인스포레이션 EWD 사양입니다. 일단 외장 컬러는 인스포레이션 기준으로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입니다. 이게 빛을 받았을 때 컬러가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풀 LED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가면서 예쁜 모습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한 4세대 투싼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그릴부 디테일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이게 일반 크롬이 아니고 다크 크롬 컬러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외에는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은 옵션이 끼워져 있어서 현재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은 17인치, 여기서 트림을 올라가게 되면 18인치가 적용이 되지만 인스포레이션 기준으로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지금 보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며 스펙은 235의 55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2026에서 추가가 된 블랙 익스테리어를 선택하시면 이 디자인의 휠이 블랙이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2026 투싼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4세대 투싼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후면부의 디자인은 많이 변경이 되진 않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방향지시 등이 기존에도 범퍼 아래쪽에 있어서 시인성이 안 좋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될 5세대 투싼은 방향지시 등의 위치가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투싼의 트렁크 기본 용량은 622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2열 폴딩 레버가 측면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1942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제가 뒤에 옷을 넣어놔서 완전히 폴딩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꽤나 폴딩이 평평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러기지 보드가 들어가 있어서 소화기라든지 약간의 수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차박이나 차크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트와 함께 시거잭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끈을 걸 만한 이러한 걸쇠까지 있어서 그런지 활용성은 좋아 보입니다. 짠! 이번에는 2026 투싼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인스포레이션 기준으로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브라운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브라운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브라운 시트와 함께 중간중간에 스티치나 포인트가 화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에 퀼팅 파이핑을 넣어놔서 약간의 감성도 챙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촉감은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트와 동일한 컬러가 도어 트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브라운 컬러가 쓰인 부분이 가죽은 아니고요. 만져보면 패브릭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의 크러쉬 패드에는 이런 수납 공간을 배치해서 핸드폰이라든지 간식, 먹을 거, 기타 등등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인스포레이션이기 때문에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제일 좌측에는 지문 인증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키가 없더라도 지문을 등록하시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 총 2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시거잭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은은한 무드라이트 혹시 보이시나요? 이것도 컬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RGB 컬러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색상으로 쉽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싼은 플로팅 타입 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공간 효율성에 약간의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다만 이 부분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부피가 큰 짐은 보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쪽 센터 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2구의 컵홀더, 앞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ISG 이런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는 이게 천연 가죽은 아니거든요. 천연 가죽은 이 시트까지만 적용이 되고 암레스트는 인조 가죽입니다. 열어보게 되면은 공간은 역시나 아주 넓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투싼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 공간이 진짜 넓어요.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둔 상태였을 때 2열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한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공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쾌적합니다. 쾌적 그 자체입니다. 특히나 이 시승차처럼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게 되시면은 개방감까지 챙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투싼 같은 경우는 2열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은 제가 리클라이닝을 최대치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낮이가 다르죠.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엉덩이 시트 아래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사용하고 좀 더 리클라이닝을 해볼게요. 이렇게 와, 거의 뭐 누워서 갈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딱 봐도 제가 되게 편해 보이죠. 실제로도 리클라이닝의 각도가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 뒷자리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상태는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준으로 여기 도어 쪽에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에어벤트와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현재 EWD 전륜구동 사양이긴 하지만 투싼은 4륜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뒤쪽에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약간의 센터턱이 이 정도 올라오기는 합니다. 뭐 엄청 높진 않아서 불편하진 않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2열에도 컵홀더를 포함한 이런 암레스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 옵션도 좋고 공간도 정말 편안합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2026 투싼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의 19인치 휠, 트림은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신형 투싼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웬만한 SUV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세단을 조금 자주 시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차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고 최근에 탔던 차에 따라서 조금 더 뭔가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차는 SUV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승차들이 세단이 조금 많았어서 그런지 뭔가 약간 시트 포지션이 살짝은 높은데? 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시트를 제일 아래쪽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전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특히 세단형과 비교했을 때 SUV들은 승하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키가 조금 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세단보다는 이런 SUV 타입이 좀 더 운전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투싼은 준준형, 세그먼트로 치자면 C 세그먼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넓으면서도 차체 사이즈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각지대도 크게 없는 편에 속하고요. 후방 시야도 이 룸미러로 봤을 때 아주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지금 노면 안 좋은 상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면에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진행했을 때 승차감이 막 엄청 고급스럽고 엄청 편안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데일리 포지션에 맞춰져 있기는 한데요. 다만 제가 지금 옵션이 추가가 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된 투싼을 타고 있습니다. 투싼은 17인치에서 18인치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만 19인치까지 장착이 됩니다. 준준형 SUV에서 19인치면은 괜찮은 사이즈긴 하지만 투싼하고의 궁합은
잘 맞는 듯 하면서도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기압을 조금 더 조절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공기압은 전후륜 모두 36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요 정도면 표준적인 수치거든요. 지금 속도 감속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에서의 살짝 이런 요철들이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자잘자잘하게 진동들이 와닿습니다. 간헐적으로 땜빵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갔을 때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태의 노면을 가고 있구나 라고 단박에 알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도심형 보급형 SUV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직턱 구간도 넘어봤거든요. 연속된 방직턱 구간. 오히려 투싼은 이렇게 안 좋은 노면보다 계속되는 둔턱 구간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고저차가 높은 곳을 지나갔을 때 잔여 진동을 키 큰 SUV 치고는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윈도우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아무래도 이게 곡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키 큰 SUV는 고속으로 달릴 때의 풍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완전 고급형이 아니고서야 풍절음은 어느 정도 들립니다. 그래도 나름 1열까지는 이중적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외부 소음도 어느 정도는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MBH 중에서 풍절음은 잘 막아주지만 로드 노이즈는 잘 못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부 방음이 살짝 아쉬워요. 특히 안 좋은 노면을 갈수록. 그래서 내년 3분기쯤에 풀체인지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좀 흡차음제라든지 MBH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2026 투싼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변속기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드라이브 모드는 참고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EWD 전륜구동 사양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가 4개지만 여기서 AWD를 추가하게 되면은 터레인 모드가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도 오토 모드가 있고요. 머드, 샌드, 스노우 이렇게 총 4가지가 들어갑니다.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강원도 산골짜기를 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4륜구동을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꿨으니까 한번 달려봐야죠. 너무 음흉한 눈빛이었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고RPM을 살짝 느리게 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3단에서 6000rpm에서 변속이 됩니다. 고RPM을 그래도 나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세 업시프트가 됐어요. 뭔가 기어비가 살짝 아쉽습니다. 조금 더 고단을 늦게 가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훅훅 갑자기 업시프트 되어버리니까 고속 한계치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요. 투싼 1.6 가솔린은 180마력의 27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또 얘가 공차 중량이 1.5톤, 즉 1500kg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세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금세 고RPM을 쭉 사용을 해주면서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주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잘 가주는데 거기서 고속 한계치가 넉넉하지 않아서 한국 도로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투싼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은 차종입니다. 한국보다 더 잘 팔려요, 투싼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고속으로 쭉 주행을 할 텐데 아마 이런 세팅, 이런 기어비 세팅이라면은 살짝 연비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아쉬운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한국 도로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살짝 아쉽다라는 거죠. 지금 속도가 이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속도 조금 올려볼게요. 4단 가고 있고요. 5000rpm 간 다음에 5단 업시프트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기어비가 괜찮거든요. 근데 자동 모드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은 또 다시 6단으로 갑니다. 고단을 좀 빨리 물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얘는 시내 주행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느껴지네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니까 엑셀 반응감이 많이 다른 편이긴 합니다. 데일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나름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살짝은 크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다시 에코로 돌아볼게요. 엑셀 밟으면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아니에요. 천지개벽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 미묘한 차이, 그러한 디테일에서 오는 세팅 값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방금 제가 고속으로 쭉 밟으면서 인위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했잖아요. 근데 뭐 변속 충격이 크다든지 뭐 기분 나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듀얼 클러치 미션, DCT 미션 하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아 그거 고장 잘 나는 거 아니냐, 아 그거 울컥거리지 않냐, 아 그거 완성도 좀 미흡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근데 실제로 타보면 정말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상으로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 수동 변속기에 가깝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동 변속기잖아요. 내가 뭐 클러치 밟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엄청 예민하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크게 차이는 못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처럼 맨날 다른 차를 타고 몇백 대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긴 해요. 특히 고RPM을 쭉 쓰다가 아까처럼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저속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낼 때, 그럴 때에는 약간의 아주 미세한 클러치가 탁탁 붙는 그 변속 충격이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은 아니고 옵션이에요. 탑뷰부터 전방, 후방, 그리고 사이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질은 뭐 not bad, 엄청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에도 후측방 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투싼, 스포티지 요 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변도 많지만 첫 차로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요런 옵션이 있으면 확실히 처음 운전을 할 때 편리하긴 합니다. 자,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연속 밟을락말락 했지만 최종적으로 밟진 않았습니다. 조향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예민하거나 예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냥 평범하게 운용하기 좋은 수준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2026 투싼 1.6 가솔린 터보의 선행 능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모드. 딱 돌았을 때 나름 무게중심은 안정적임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이게 데일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코너가 꺾이면 꺾일수록 롤링이 살짝 발생이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뭔가 불안할 정도 수준의 롤링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투싼은 성능들이 무난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했는데요.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에 비교해서 핸들의 무게감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차량들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에어소스 없는 거 기준이에요. 없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근데 투싼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는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조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먼저 좌측으로 딱 틀었을 때 하중이동 발생을 하죠. 처음 좌측으로 핸들을 틀고 나서 리어가, 이게 지금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큰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꼬리칸, 그러니까 피견인차를 단 차량들처럼
한 박자 늦게 따라와 주기는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무게중심이 또 약간 하부 쪽에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미묘한 안정감과 불안감이 공존한다고 할까요? 되게 신기한 조합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보겠습니다. 딱 핸들을 틀었을 때 하체는 말랑말랑한 편인데 또 무게중심은 안정적으로 쭉 가주다 보니까 좋음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그리고 투싼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횡풍 안전제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바람 조금 부는 날씨거든요. 그랬을 때 강풍들이 불게 되면은 직진으로 쭉 올곧게 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뭔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은 불안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직진 안전성은 국내 도로 기준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무난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앞차와의 간격 조절과 가감속도 빠르게 느리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까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마침 코너 구간이거든요. 핸들을 살짝 놨을 때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를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뭐랄까 살짝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합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선을 벗어나는 선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지금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팝업 문구가 떴습니다. 여기서 투싼은 그립 감지 시스템이 없습니다. 토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팝업 문구가 떴을 때 핸들을 살짝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요거는 내년 풀체인지 때 뭔가 그립 감지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옵션이 바뀌게 되면 뭐다? 가격이 오른다. 자, 이번에는 막히는 길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말 뻥 뚫린 도로에서 달렸기 때문에 이 투싼에 들어가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이 문제는 없다, 약간의 변속 충격이 있긴 하지만 불편함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막히는 구간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최대 한 3단 정도로 놓고 여기서 막히면 2단, 1단, 그러니까 1단에서 3단 정도, 그러니까 저단인 거죠. 저단 기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서 저속으로 운행을 했을 때는 간헐적으로 변속 충격이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휘잉 하고 휘잉 이렇게 튑니다. 이러한 포인트가 속도를 쭉 냈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서 막히면 안 그래도 좀 약간의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속 충격이 계속 쭉 가다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막히는 길을 주로 갈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자동 변속기, 뭐 자동 8단이라든지 요런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낫고요. 나는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듀얼 클러치 미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재밌어요. 더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서울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DCT보다는 자동이 좀 더 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투싼 1.6 가솔린 기준으로 최대 연비, 이거는 17인치 기준입니다. 최대 연비는 12.5km가 나오고요. 제가 시승 중에 19인치 휠 사양 EWD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km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고속 주행을 9, 시내 주행을 1, 9대1 정도로 했고요. 너무 재밌었고 스포츠 모드로 조금 밟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트릭 컴퓨터상 현재 연비가 13.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휠이 제일 큰 게 달려있고 고속 주행을 했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확실히 요 급에서는 연비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연비를 조금 더 기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가솔린도 연비가 사실 나쁘지가 않지만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가벼운데 전기 모터는 윗급에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윗급이라 하면은 산타페가 있고 소렌토가 있죠. 산타페 소렌토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는데요. 걔네들은 덩치도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잘 나오긴 하지만 막 휜자가 많이 보이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덩치도 조금 작고 무게도 좀 가벼운데 똑같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연비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싶을 정도로 휜자가 많이 보이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연간 주행간 거리가 2만 킬로가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촬영을 혼자 나와서 피디님이 안 계셔가지고 2열 시승기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2026 투싼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투싼의 에어백은 총 8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 기준으로 92.4점으로 1등급, IIHS에서는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26 투싼 어떻냐? 끝물이긴 하지만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투싼은 약 4만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방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해 보았을 때에도 모난 부분 없이 호불호 없는 디자인과 승차감,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타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